나 방금 구독자님한테 무슨 DM이 왔거든? 어? 뭐? 아예 모든 대출을 다 막는다고? 나 지금 머리 다 빠질 것 같아 지금. 하수구 막혔어. 안 그래도 머리 없는데 큰일 났네. 나 씨. 좋겠다. 저는 원래 가족들한테 제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. 또자친구를 8년이나 만났는데 이제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말 다 했죠. 또친도 마찬가지고요. SNS 같은 거 가족들이랑 맺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 채널 개설 초기에 구독자 올리려고 엄빠 계정으로 구독을 눌러놨는데 이게 친척들한테까지 쫙 퍼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 친지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시고 당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다더라, 혹은 일단 동거부터 한다더라, 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. 다른 지인들도 드디어 가는 거냐, 결혼 축하한다 이런 반응이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표현을 좀 잘못했구나 싶었어요.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냥 제 집을 구한다는 거고, 다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구한다, 그리고 결혼 관련 추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인사드리기도 전이에요. 근데 뭐 양가 분위기상 잘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을 비롯한 여러 필요한 것들을 같이 추진하는 거고요. 만약에 정말 혹시나 결혼이 파토나면 그냥 새 집에 저 혼자 사는 거예요. 물론 그렇게 되면 큰 빚을 저 혼자 갚아야 되니까 남은 삶이 매우 고달퍼지겠죠. 근데 파토 나더라도 돈은 같이 쓸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깐부잖아.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신분당선 쪽 그리고 동천동 쪽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며칠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계약하고 왔습니다. 제 인감의 첫 개시네요. 도장을 예쁘게 만들었더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12월 중순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고 그때 소유권 이전을 하고 제 짐을 넣는 절차죠. 근데 현 매도자분께서 다른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서 그리 빨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0월 하순에 미리 짐을 빼시는데 중도금의 개념으로 일부를 먼저 지불하면 짐을 뺀 직후 10월 하순부터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된다고 협조를 해주셨어요. 굉장히 감사한 상황입니다. 제 상황에 시간을 한 달 반 이상 번 거죠. 이 집은 20년쯤 된 구축인데 작은 평수임에도 집 구조가 너무 잘 빠져서 정말 넓고 마통풍 구조라 통기성도 좋고 정남향이라 채광이고 고층인데 수압도 세고 매도자분께서 관리를 아예 안 하신 것 같은데도 결로 곰팡이도 전혀 없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뷰가 진짜 좋습니다. 이 근처에 이런 뷰는 아마 여기 단지 이 동에 몇 개 층 말고는 없을 거예요. 이건 나중에 랜선 집들이를 하게 되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특히 눈 올 때 뷰가 죽인다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위아래 옆 이웃들도 다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TMI지만 매도인과 중개사님 피셜에 따르면 바로 윗집은 초록 엔사 다니는 신혼부부라고 합니다. 혹시 이 채널 구독자시라면 나중에 저게 우리 집이랑 뷰가 똑같네? 라고 생각하시면 메시지 주세요. 친하게 지내요. 마침 또자친구의 친한 친구의 어머님께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데 정말로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찾아간 부동산 사장님이 그분의 지인이셨더라고요. 뒤늦게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매물을 탐내는 다른 분들이 계셨다는데 저희를 위해서 매물 확보에 신경 써주셨어요.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도 정말 잘 챙겨주셨고 게다가 흥정까지 대신 해주셔서 살짝 깎기까지 했어요.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안 보시겠지만. 돈이 없으세요? 제가 입사하고 나서 신규 서비스를 몇 개 했었는데요. 그 서비스들이 전부 망해서 다 접었습니다. 그래서 일부 동기들이 저를 뭐 종결자, 터미네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엔 정부에서 못 잡은 부동산 폭등장을 네가 접는 거냐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망했습니다. 솔직히 이 집이 저한테 좀 무리긴 해요. 지금 금리 인상도 점점 빨라지죠. 시기상 상투를 잡은 게 확실합니다. 고점에 물린 것 같아요. 살면서 이렇게 무리해서 큰 돈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이 쫄리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정책 돌아가는 상황이 좀 피말리네요. 회사의 주담대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가 있어서 그거 관련 서류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은행 담당자분이 회사로 오시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요. 웬걸 SC제일은행에서 주담대 일부 상품 신규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. 참고로 NH농협은 진작에 주담대를 아예 막았죠. 그래서 쫄려서 회사 제휴 은행 담당자님께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. 그 은행은 현재는 대출 한도에 대해 변경된 지침은 없는데 12월이면 그땐 어떤 상황일지 보장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 은행 주담대 심사가 잔금일에서 4주 전일 때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서에 12월 중순 입주라고 박혀있으면 12월 중순 이후에나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걸 듣고 굉장히 똥줄됐어요. 그래서 원래 12월 중순에 잔금 처리하기로 했던 걸 11월 초로 확 당겨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. 번거로운 일인데도 역시 중개사님께서 잘 챙겨주셨고 매도자분께서는 어차피 10월 말에 짐을 빼시기도 하고 오히려 잔금을 저한테 더 일찍 받는 거라서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으시긴 해요. 하지만 그래도 귀찮은 일인데도 두 번이나 흔쾌히 도장을 찍으러 와주셨어요. 다시 한번 정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물론 안 보시겠지만 이번 주에 이 과정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. 원래 다들 이렇게 집 구하시는 거 맞죠?
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우연히 회사 장터에서 나온 집 구경을 가게 됐고 마침 이 원룸 계약 만료가 도래했고 임대인분께서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주신 상황이고 그때가 또 마침 추석이어서 각자 집에 가서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고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. 게다가 마침 저한테 3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거주 지역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동천동을 찾아갔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중개사분이 또 친구의 어머님의 지인이셨고 때마침 정말 좋은 매물이 급매로 나와 있었고 마침 그 매도자님께서 다른 청약에 당첨되셔서 10월 말에 바로 짐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 대출 담당자님께서 추석 이후에 며칠 동안 휴가셔서 제 기한 확인을 좀 늦게 해주셔서 초조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휴은행에서 늦으면 늦을수록 대출 한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만약 그분이 휴가가 아니었으면 그냥 12월 중순으로 그냥 진행했을 거고 대출 심사 승인되는 그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. 이 모든 우연이 겹쳐져서 저는 잔금일자를 한 달 이상 땡길 수 있었고 대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제 앞길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물론 나라에서 저를 안 도와줘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흘러가나 봐요.